진부한 직업 정보가 아닌 생생한 현직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직업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잡 합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급수하고 또 연관이 되는 게 급? 공급? 자,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 이제 급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초봉은 대략 얼마 정도? 기본급만 말씀드리면은 9급 1호봉 기준 163만 원이에요. 지금 세금 떼기 전. 직렬 특성상 여성분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시내에 없기 때문에 네. 군대를 보통 다녀오시고 남자는 사범부터 아, 시작을 맞아. 하죠. 2호봉 올려주니까. 네. 또 저 때는 경력이 있었으니까 경력 1년을 1호봉으로 쳐주고 아. 만약에 10년이 있으면 10호봉으로 쳐주고 유사 경력을 인정해줘요. 들어가셨을 때 군대 2호봉에 그 경력 1호봉에서 저는 이제 우체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집배원으로 2년 네. 동안 생활을 그쵸. 하셨잖아요. 네. 근데 집배원은 공무원이긴 하지만 대형 버스를 몰진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절반만 인정해줘서 아. 1호봉을 인정해줬어요. 5호봉으로 들어갔을 때는 금액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180만 원대로 기억하고 있어요. 9급 1호봉으로 처음 시작하면 160 얼마라고 3만 하셨잖아요. 원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최저 시급이 네. 최저로 따지면 원래 근로기준법상 170 얼마인가 180 얼마 아니야? 그건 근로기준법 기준이고 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돼서 내일이 근로자의 날인데 이제 공무원 시즌 아니잖아요. 근로기준법에 따르지 않아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야. 그 이외에 이제 수당 같은 게 사실 많아서 대표적인 수당인 공무원은 초과 근무 수당, 네. 출장 수당, 월 초에는 이제 식비라든지 혹시 뭐 운행 키로수에 대한 뭐 추가 수당 뭐 이런 건 없나요?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제가 하루 종일 운전했겠죠. 지금은 그러면 9급 몇 호봉이신 거죠? 지금 저는 7호봉. 7호봉? 네. 기본급만 따지면 한 190 되시겠네요. 98만 원인가? 200만 원 뭐 가까이 200 되는 정도? 것 같아요. 수당이 근데 많이 붙나요?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가장 많이 차이 나는 게 초과 근무고 네. 정기적으로 받는 매 연봉에 포함되는 수당은 성과 상여금 있고 명절 때는 명절 휴가비, 그다음에 정근 수당이라고 1월이랑 6월에 나오는 게 있고요. 평균치로 그냥 실수령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200에서 그렇죠. 200 초반대 정도 호봉은 지금 7호봉이신 7호봉. 거잖아요. 200 한 중반대 명절이나 이런 건 거기에 추가로 더 붙는 거죠. 네. 그 급수가 바뀌면 좀 확 뛰죠. 일단 급수가 올라가면 초과 근무 수당 자체가 달라져요. 기본급이 달라지니까. 네. 그러네. 급이 다른 거죠. 오, 좀 멋있다. 오, 급이 달리 일반 행정직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게 뭐 차이가 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급여 자체는 또 동일한 시스템 그쵸. 안에서 받기 때문에 뭐 운전직 9급 1호봉이나 뭐 행정직이나 녹지직, 뭐 토목직, 시설직 그래. 9급 1호봉이나 똑같아요. 제일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급이 6급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때 되면은 평균 연봉이 어느? 6급 29호봉을 그냥 막연하게 찾아봤어요. 그 봉급표만 봤을 때 6급 29호봉 기준으로 기본급만 43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기본급만 430? 30년을 일하셨는데 그 정도 받으셔야 되는 거 그거에다가 이제 연금. 공무원분들은 국민연금이 없이 저희- 공무원 연금을 받으시는 거고 또 하나는 퇴직금이 없으셔. 네, 아, 맞습니다. 그죠. 퇴직금. 우리는 퇴직금 수식금이 따로 있고 국민연금도 따로 있잖아. 어떻게 보면은 절대적으로 많은 수치는 아니야. 그래도 30년금인데. 중요한 건 안정적이다. 그게 가장 그게 매력이야, 가장 매력이. 사실은. 지역별로 이 급여 차이가 좀 나나요? 지역별로 급여 차이는 없고 확연하게 눈에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서 첫 번째는 복지 포인트. 시마다 많이 달라. 서울시는 보통 한 150 넘게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올해 9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수당에서나 뭐 복지 포인트에서나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거의 뭐 굵직한 월급은 대동소이하고 또 복지 얘기가 나와서 운전직만의 뭐 특별한 아. 복지가 있을까요? 운전직만이라기보다는 공무원 전체적인 복지 가장 좋은 걸로 치면 이제 휴직 오래 쉰다고 해서 네. 제 자리를 이렇게 맡아주는 직장은 없잖아요. 제가 뭐 1, 2년 쉬다 와도 제 자리는 있으니까. 우리 전 회사 다닐 때 육아휴직 1년 쓰고 왔는데 다른 팀을 보내잖아. 세율이 없어, 내 자리가 없어. 진짜 자리 없어지거나 아예 해보지도 않는 쪽으로 막 그냥 던져놓고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알아서 그냥 나가게끔.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제 친구 중에 또 공무원이 있는데 복지 차이가 나는 게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있어도 좀 차이가 난다고 하던데. 한 아이당 최대 5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어허? 에? 원래는 일반 기업은 1년까지. 그리고 육아휴직 자체가 경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진급하는데 포함이 됩니다. 육아휴직 들어갈 때 9급이었는데 육아휴직 갔다가 복직할 때쯤에는 아니 그렇게 올라가진 않고 제가 휴직을 가 있는 동안에는 네. 경력으로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8급
대상자들만 쭉 모아놓고 봤을 때 이 네. 사람은 2년 일했고 이 사람은 1년 일했고 육아를 2년 했으면 총 3년이잖아요. 아, 이건 먼저 경력 해도 인정만 올려주는구나. 해주는 거죠. 일단 극단적이지만 진짜 사용하실 수는 이때 법적인 건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게 일반 기업체보다 훨씬 더 좋은 거는 확실히 있네. 자, 그러면 이제 애로사항으로 그래서 좋은 것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또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운전직 공무원 하시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에는 또 어떤 게 있나요? 약간 자격지심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 이제 운전이 업이다 보니까 사실 요즘에는 운전을 못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잖아요. 숫자도 소수직렬이다 보고 내가 가지면 갖게 되는 거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다 싶으면은 난 다른 직렬이랑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없는 거고 그런 게 있죠. 시간이 좀 불규칙한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거나 혹시 이런 날에는 좀 위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이 아무래도 10시간 하는 사람보다는 11시간 하는 사람이 좀 더 위험하겠죠. 그래서 운전은 항상 조심해서 하는 게 맞는데 눈 올 때는 겨울이라 행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 비수기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운행을 많이 없으니까 차량 점검 쪽으로 좀 힘을 싣고 날씨가 풀려가지고 행사가 좀 있는 날이면은 좀 운행에 신경을 쓰고 하는 편이죠. 자율주행이 좀 이슈잖아요. 그거 나오면 진짜 좋겠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가 저희가 좀 줄어가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다 운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뽑는 것도 많이 줄여가는 추세고 전직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또 많이 줄여가는 자리는 전직을 통해서 다른 보직으로. 다른 보직으로 시험을 자체적으로 안에서 하는데 과목이 또 그만큼 줄어요. 이미 한번 시험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봤던 거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이제 행정 쪽으로 시험을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럴 것 같아요. 자율주행이 상용화돼도 결국에 안전을 책임지거나 혹시 비상 상황에 대처해야 할 분들은 분명히 그렇죠. 있어야 되니까 현재는 이제 자율주행이라는 게 도입되는 그 과도기잖아요. 네. 완전히 도입이 되고 정말 이것도 누가 봐도 사람보다 안전하다. 그런 시기가 오면 이제 뭐 그런 안전 같은 것도 최소화 시켜갖고 운전직 자체는 규모는 그거 조금씩 봤을 때 줄긴 한다.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아, 자율주행 진짜 비싸가지고 그죠. 어떻게 관용차로 써? 아직까지는 테슬라 어떻게 하냐? 브랜드 괜찮아요? 아, 나 요즘 PPL 욕심 있어가지고 막연한 걱정이지 뭐 당장에 뭐 1, 20년 안에는 그렇게 되지 그죠. 않으니까. 절대 안 되죠. 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해요. 미래 이제 직장을 선택을 하실 때, 저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점점 줄어들거나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댓글이나 막 메일이나 이런 걸 저희가 좀 봤거든요. 현직자들 인터뷰를 들어봐도 사실 그런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인간의 섬세함은 따라오지 못한다라는 그렇지. 게 대부분 포지션이 조금 바뀌는 거지. 그쵸. 거의 다 저희가 인터뷰 네,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운전직 공무원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와닿을 것 같은데 출근길이 정말 좋아요. 야, 출근길이 좋다. 이게 무슨 일이야. 월요병이 없어요. 뭐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부담될 정도의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다음날 뭘 해야 될지도 미리 알고 있잖아요. 어디를 갔다 와야 되는지 마음의 준비도 할 수 있고 전날 뭐 완벽하게 준비해 놓을 수 있으니까 야, 근데 역대급 들었던 만족도 표현 중에 제일 좋다.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거지만 저는 네. 그렇게 여태까지 팀 사람들끼리 분위기는 좋나요? 운전직이라는 직렬 자체가 어디를 도와줘야 되는 직렬이다 보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이제 항상 민원인들과 싸우는 그 최전선에 있는 직렬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누군가를 도움 주는 직렬이잖아요. 그래서 좋게 봐주시고 너무 좋은데? 부럽다. 도전? 일종 보통인데 큰일 났네. 괜찮죠, 아직은? 이게 지금 현역이죠. 그러니까 읍면 동사무소의 만족도가 더 크다? 아니면 중앙에 있는 게 더 크다? 야 이거는 호불호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읍면동이 더 아, 재밌다. 자, 그럼 이제 저희 이제 공식적인 질문. 마지막 질문.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가져야 할 좀 마음가짐이 교통법규 준수하고 특히 음주는 운전직이 아니고 아침에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징계를 받으면 그게 그 사람만 아는 게 아니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요. 어떤 처리가 됐는지까지 뭐 감봉이라든가 엄청 타격이 크겠다. 창피한 게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만약에 저녁에 걸린다면 거의 뭐 바로 끝인 건가요? 운전직은 이제 끝이죠. 워낙 저녁에 걸린다면 끝인 거고. 아침에 걸려도 끝이죠. 끝나다가? 음주로 일단 뭐가 걸렸다 치면은 면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취소든 정지든. 그렇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통제해야 할 줄 아는 그럼. 사람이어야지만 조금은. 근데 이건 업무상의 안전도 있지만 뭐 많은 분들의 그냥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신 거니까 음주에 대한 건 진짜 확실하게 좀 두 번째 마음가짐이 뭐가 있을까요? 신분 자체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청렴해야 하겠죠. 그렇죠. 어느 보직이나 어느 팀이나 어느 위치
위치에 있어도 유혹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그렇죠. 참고 내가 이제 정진하는 게 저희가 오늘 오프닝 때 사실 말씀드리기로는 남들한테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정말 생생하게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공무원 하면 행정직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 조금이라도 관심 있고 좋아하는 일을 하시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공무원 쪽에서 직렬을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 우리 구호 외치고 가니까 한자 갑시다!